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온라인 학습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은 함께 만드는 사회 택배교사 정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교과서 속 사회 내용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외부 공개 게시가 금지됩니다. 캡처 녹화 공유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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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은 우리 국토의 인문환경,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교과서 67에서 69쪽, 사회과부도 61쪽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탐구 능력을 탐탐탐 길러봅시다. 탐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죠? 먼저 인구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거에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남서부 평야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이나 대도시 위주로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인구 분포도 살펴보았는데요. 연령별 인구 분포에도 지역차가 있었습니다. 대도시에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적었고요. 촌락에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인구 분포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과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각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새 너무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했던 구글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지구를 감상하고 있는 와중에 선생님은 궁금한 점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궁금한 점이 생겼는지 지금부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출발! 아우 심심해. 구글어스로 우리나라나 감상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어디 있니? 위에 있나? 밑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가운데 있네. 야, 역시 우리나라는 친구들과 배웠던 대로 다양한 산지, 평야, 하천, 해안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아름답네. 그런데 이건 낮의 모습이잖아. 그치? 밤의 모습은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한번 우리나라의 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어. 뿅! 탐험. 우와, 밤의 모습도 정말 아름답다. 야, 이렇게 불빛이 다 보이네. 그런데 이렇게 불빛이 밝은 부분이 있고, 특히 여기 불빛이 어둡거나 아예 불빛이 없는 부분도 있네. 이거 왜 이러지? 여러분, 불빛이 밝은 곳과 불빛이 어둡거나 불빛이 없는 곳의 차이는 왜 날까요? 선생님과 함께 밤에 지역마다 불빛의 밝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 한번 밝혀보러 갈지 않으실래요? 뭐라고요? 같이 가고 싶다고요? 좋아요, 함께 갑시다. 지금부터 출발! 여러분, 영상을 잘 보았나요? 선생님이 가졌던 의문, 왜? Why? 지역에 따라 불빛의 밝기가 다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혹시 짐작하시겠나요?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설이란 임시가짜와 말씀설자로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물음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임시로 추측한 이유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일시 정지 하시고 왜 지역마다 불빛의 밝기가 다른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만나요. 자, 생각을 다 해보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은 우리나라 도시 분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신도시인데요. 새로운 신자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가 만나 우리가 계획적으로 새로 개발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인구가 모여 있을 때 이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신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활동,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인구를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자,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범례를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을 보니까 또 단위는 만명이고요.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25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범례가 작성되어 있네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색깔이 자주색일수록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구가 적어요. 그리고 원의 크기도 차이가 나죠. 자, 그렇다면 1960년대 우리나라 도시 수와 도시별 인구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여백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중에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몇 군데이고 어디일까요? 서울과 부산이 있네요. 그죠? 우리 대구는 아직까지 100만 명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1960년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두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짜잔. 굉장히 뭔가 원들이 많이 생기고 복잡해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성호 선생님과 함께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자,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이 있고요. 광주도 있고요. 대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도 있네요. 이 도시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울산 땡땡땡, 대구 땡땡땡, 대전 땡땡땡, 광주 땡땡땡. 땡땡땡 뭐죠? 뭐라고요? 정답이에요. 광역시입니다. 우리 광역시는 굉장히 큰 대도시라고 배웠죠. 그런데 광역시가 아닌데도 노란색, 즉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사는 도시가 있네요. 어디입니까? 수원과 창원이네요. 이곳에서도 공업과 산업이 발달된 도시, 이것도 공업과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960년대 없었던 250만 명 이상의 도시도 있어요. 어디예요? 인천과 부산이네요. 그리고 더 큰 도시가 있는데 어딥니까? 끝판왕이네요.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에 가깝게 있네요. 그래서 2019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총 9도시가 있습니다. 1960년대 두 군데에서 2015년에 9군데로 늘어난 거예요. 도시가 점점 더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나요? 도시가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이고요. 그리고 울산, 부산, 창원을 비롯한 남동 쪽에 해안 지역의 공업도시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남동 쪽에 공업도시 대표적으로 선생님의 고향 울산이 있었죠? 여러분 같이 한번 디지털 답사 떠났었는데 아직 안 떠난 친구는 함께 떠나봅시다. 두 번째 활동,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울과 강원도 인구 밀도 차이 기억나나요? 서울은 1제곱킬로미터당 무려 16,364명이 살고 있고요. 강원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9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180배 차이라고 했죠.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에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바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경기도에 신도시를 건설해 인구와 기능을 분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를 분산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주황색은 주거 기능 분산을 위해서 개발된 신도시이고요. 녹색은 행정 기능, 그리고 파란색은 공업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서 개발된 신도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시의 모습이고요. 아파트 주거단지입니다. 다음으로 이곳은 안산시에 있는 관월공업단지로서 공업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과천이 아니라 경기도 남쪽 그리고 충청도 사이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곳인데요.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그 주변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왜 지역에 따라 불빛의 밝기가 다를까요? 지역마다 도시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도시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불빛의 밝기는 밝았습니다. 도시가 덜 발달될수록 불빛의 밝기가 약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는 대도시와 남동해안 지역의 도시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신도시라는 것을 건설해서 수도권의 주거기능, 공업기능, 행정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 산업 발달의 특징인데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어떤 산업을 얼마나 발달시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꼭 만날 거죠? 있습니다. 안녕!